만나면 좋은 친구 MBC. 족구계 신흥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창단한 여성 족구단 코이텍 팀인데요. 요즘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웬만한 남자팀은 가뿐히 제친다고 합니다. 여성 스포츠계의 새바람 코이텍 여성 족구팀을 만나봅니다. 일요일 오후 여성 족구단의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오늘 주인공들이 여자 족구단이라면서요? 어? 나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여자 족구단? 감독님 아시지만 족구가 사실 또 군필자들의 운동 아니에요. 전진 1사단 족구 왕 아닙니까? 족구는 사실 기본이 수비 베이스거든요. 요 헤딩 딱. 사실 이게 좀 비밀의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병장 족구 이병장 하면은 사실은 인민군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네, 여러분 이용중의 도파민 여성 족구단 바로 가시죠. 너무 긴장돼 진짜로. 대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족구팀이 창단한 건 올해 초. 평범한 직장인, 주부,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족구로 하나가 됐는데요. 힘차게 튀어오르는 족구공처럼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일주일에 2번 족구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군대에서 족구 좀 했다는 저도 엄지척 절로 나왔는데요. 진짜 족구 실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여성 족구단이라 그랬는데 단장은 남자입니다. 남자시군요. 예. 아니 단장님. 네. 아니 근데 제가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예. 저희가 지금 창단한 지가 네. 지금 1월 9일 날 창단했어요. 올해 1월 9일? 예. 아니 그럼 지금 예, 지금- 4개월? 예, 4개월 좀 넘었죠. 네네. 2주 전에 유성구청장배를 나가가지고 네네네. 3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대전 시장배 네. 시장배에 오늘 출전을 했는데 4강전을 앞두고 네. 촬영이 없어가지고 촬영 때문에 왔어요. 저희 때문에? 4강을 포기하고. 저희 때문에? 예. 촬영 당일 오전 남성팀과 함께 치르는 대전 시장배 족구 대회에서 3위에 머물렀던 코이텍 여성 족구팀. 저희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창단 4개월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유성구에서 여성축구단을 저희가 최초로 창단했습니다. 근데 최초인데 대회를 어떻게 나가죠? 유성구나 대전시에서는 여성도 나갈 수 있고 남성도 나갈 수 있는 혼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랑 대회를 같이 해서 3등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남성팀과의 경기에서도 3위를 차지할 만큼 실력으로 말해주는 팀. 코이텍 여성 족구팀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을 빛내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여성 족구단 우리 주장님 모셨습니다. 오지수 선수님입니다. 엄지수. 주장을 맡고 있는 미모의 세터 엄지수라고 합니다. 혹시 그거 코칭은 이거 자타 코칭이요? 공연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셀프. 셀프세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는데 저 혼자 셀프. 맨 처음에 족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여성 족구단 사실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세팍타크로 선수 그러니까 예,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하고 이제 그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을 하면서도 족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비슷하잖아요. 네, 친척 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취미생활 같은 걸 처음에는 취미생활 같은 걸로 좀 즐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전에 넘어오게 되면서 네. 이제 족구를 이제 좀 시작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구기 종목의 두각을 나타냈던 엄지수 선수. 중학교 때는 축구, 고등학교 때는 세팍타크로에 도전해 국가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팍타크로 코치를 맡기도 했다는데요. 어떠세요? 세팍타크로랑 족구를 두 가지를 지금 다 경험해 보셨는데 족구 진짜 재밌어요. 희열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공을 딱 잘 올렸을 때 제가 잘 올린 공을 공격수가 포인트를 딱 완벽하게 했을 때 족구 하셔서 어떻게 좀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모이고 운동할 때 되게 끈끈해요. 그런 끈끈함? 뭔가 단합력이 되게 좋거든요.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런 만큼 또 즐거움이 2배가 돼가지고 네. 족구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코이텍 여성 족구팀의 또 한 명의 에이스. 남희애 선수는 충남 족구 대표로 전국 체육대회까지 출전했던 선수인데요.
올해는 코이텍 팀과 함께하고 싶어서 천안에서 원정 족구를 하러 옵니다. 제가 천안 살거든요. 지금요? 네. 이 활동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75km 나오는데 75km? 대전에서? 왕복 150km를 이 족구에 대한 열정으로 150km를 밟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8살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이 미용사시고 네.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족구시고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너무 어려운데. 와, 업이랑 고민할 정도로? 네. 오. 제 삶의 활력소 같은 거라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활력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저는 또 족구로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용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신다고 그럼요, 이해해도 되나요? 맞아요.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실력이면 실력, 열정이면 열정.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들. 비록 엘리트 종목은 아니지만 생활체육이라 해서 마음까지 가볍진 않습니다. 족구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남자 평균보다 살짝 좀 한다면 저분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족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들이랑 혹시 저 한번 한 게임 좀 어떻게 해?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여자분들께 완전 대패를 하시던데요. 우리는 사실은 예. 실력은 비밀인데. 왕년에 군대에서 족구 좀 했다는 아재들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호기롭게 제가 한판 붙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코트 위 발끝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수많은 연습의 흔적이 보이고 눈빛만으로도 호흡을 맞추는 팀워크는 그야말로 환상. 함께 땀 흘리는 시간만큼 이들의 유대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는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 네. 운동하는 모습 보면은 항상 열심히 하고 우리도 이제 본받아가지고 진짜로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네. 저렇게 동생들처럼 운동해서 건강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전국체전 가서 거기 순위권에 들 거라고 저는 믿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코이텍 화이팅! 족구는 남자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을 깨고 아무도 가지 않던 길에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딘 그녀들. 족구공 하나로 세상과 맞서는 위풍당당 코이텍 여성 족구팀. 이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충일의 푸른 정원이 펼쳐진 유엔기념공원은 경건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목숨을 바친 분들을 애도하는 날인 현충일인데요. 올해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됐지만 매년 40만여 명의 소중한 분들이 국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이곳을 매년 찾아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유엔기념공원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외에도 유엔군으로 참전한 외국인 참전용사도 많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지금의 평화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며 유엔 기념공원을 찾은 분들 모두 함께 묵념으로 추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참여하신 분들은 각자 인연이 있는 분들의 묘를 찾았는데요. 저희는 한국전쟁 당시 카투사 소속으로 참전한 용사분들의 묘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 가더라도 서울에 딱 KTX 타고 가다가 용산만 지나면 가슴이 들렁거리죠. 그거는 몇 번이 아니고 아마 그때 군대 같은 분은 다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 군에 처음 가셨을 때 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내 17살. 선생님보다 더 어린 분들도 계셨나요? 내보다 어린 사람 없었어. 없고 나이는 어리지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찰나인데 그때 우리 전황이 6월 25일 전쟁이 터져가지고 8월 달쯤 해가지고 벌써 낙동까지 인민군들이 내려왔거든요. 예. 마산으로 갔다면 그 진동, 진동에서 그 남지로 올라가면서 장령 여기까지 다 점령된
이쪽 적발에 뭐 마산이 바로 인민군이 포를 쏘면 마산에 포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내일 떨어질는지 모레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 입대를 했죠. 17살 김웅수 학생이던 그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원도 보충돼서 같이 군분 받았는데 이분들은 이쪽 선에 서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바로 가고 우리는 이쪽 선에 서가지고 훈련소 미34단 훈련소로 군분 받자마자 저 낙동강 전선에 배치돼 가지고 한 일주일도 못 돼서 전사한 우리 전우들이야. 밤마다 옛날 생각만 해. 밤마다. 내 일생의 중간에 거는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어릴 때 그 전설에 뛰대던 거 그것만 자꾸 생각나요. 죽을 임박이 되니까. 전쟁 당시에 혹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원산 상륙 작전. 예. 매일 그냥 이동하는 거야.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게 크리스마스 그해 50년도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함흥 흥남 두두에서 이제 출소하는 이제 후퇴하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당시 같이 참전하셨던 그러니까, 동료분들 좀 다, 계신 분들이 다 계십니까? 이제 다 세상 떠나고 한 두세 사람밖에 안 남았어. 산 옆 외딴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품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이어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침 이 주변에 그분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기 전에 혹시 백산 안희재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희재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백산 안희재 선생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야, 여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백산 안희재 선생을 기리는 백산 기념관입니다. 근데 이 기념관 위치가요, 백산 안희재 선생이 독립운동 당시에 활동했던 그 백산 상회가 있던 자리에 기념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백산 안희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남겨진 사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어렵게 모은 안희재 선생님의 80여 점의 사료로 어렵게 꾸며진 전시관입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서 수재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앞에 있는 친필 서한을 보면요, 필체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공부에만 능하셨던 건 아니고 배웠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분의 전공이 경제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셨는데 독립운동에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오늘 이 기념관이 있는 장소인 백산 상회를 열어서 거기서 판매한 물품의 수익금으로 독립 자금을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역할을 아주 비밀리에 하셨다고 합니다. 안희재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떠하나 바라는 것 없이 몸을 바친 이 안희재 선생의 일생을 짧게나마 이 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순국선열에 대한 헌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을 만나러 동래구로 갔습니다.
그분은 바로 박차정 의사입니다. 낭민역 근처에 생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이름 박차정 의사의 생가입니다. 동네 일신여학교를 다닐 때 항일 학생 운동을 주도했고요. 그때 민족 해방을 목 놓아 외쳤던 분입니다. 엄숙한 표정을 한 군복을 입은 박차정 의사가 집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박차정 의사 캐리커처 맞죠? 맞습니다. 좀 세게 보이시는데요. 저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 아시죠? 유관순 열사에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두 번째로 추서받은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박차정 의사 가족 대부분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볼까요? 여기가 생가라고 하니까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복원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 복원하는 과정이 좀 어땠나요? 박차정 의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집도 알려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5년 문민정부 때 박차정 의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제 여기 생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힘을 합해서 이 생가를 매입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하셨다. 근데 그 영향을 가족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 쪽에 외가 쪽의 분들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분의 형제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3남매가 전부 다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박차정 의사와 김원봉 단장의 결혼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평범한 부부라기보다는 그죠,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차정 의사가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차정 의사는 중국으로 망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직접 총을 들고 싸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서 이국 땅에서 그런 활동이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척박했던 그 시절에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선뜻 내다 바친 그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의 오늘의 이 평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의 일생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가셔서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때는 바야흐로 뜨거운 여름날, 오늘도 핫한 아이템 찾아 길을 나서 보는데 어제 시작부터 뭔가 지쳐 보입니다. 진짜 날씨가 더우니까 막 축축 처지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 푸릇푸릇한 시원한 거 딱 보면서 좀 여행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들죠. 그래서 안동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안동 여행이요? 아니 안동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저 안동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동 매니아. 들어오셨어요? 그건 또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잠깐만. 안동 러버로서 제가 모르는 곳이 있다고요? 그건 못 참지. 바로 가볼게요. 어디야? 그 마을 어디야? 가난했던 집안,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됐던 소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거듭했던 소년이 이제 한나라를 책임지는 큰 어른이 되었는데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년기를 잊지 않고 찾았던 남자. 오늘 그의 고향을 살펴봅니다.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뿌리를 담당해 오던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임청각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여기는 임청각이잖아요. 임청각은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오늘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님의 집에 왔다? 설마 국무령, 대통령 상관관계인 건가요? 아니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의 생가가 여기 안동이에요? 오! 오래전부터 안동의 고향이라 전해져 왔지만 유년기를 보냈던 마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와, 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마을이구나. 오.
자, 이제 또 대통령의 고향에 왔으니까 예전 살던 집을 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소가 여긴데. 근데 여기 맞지 않아요? 아, 집은 없어졌나 봐. 사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을 떠나셨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되게 오래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집이 있던 그 자리가 이렇게 밭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공간에서 부모님과 또 7남매가 함께 자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왠지 나무들도 잘 자랄 것 같아. 그때의 집은 사라지고 지금은 농작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세월의 무게에 남아있는 건 없지만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소년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세요? 네, 잘래 공부 잘했어요. 오. 제매 어른이 먼저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 그 취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한 2, 3년 있다가 그 제매 모친하고 제매 형제들하고 올라갔어요. 대통령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면 또 기억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요거 보고 우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뭐 대통령한테 참 고맙네요. 반가워요. 총명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소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꾸준히 학교에 나갔는데요. 그 거리가 산길로 5km. 어린 소년에게는 벅찬 거리였지만 꿈의 가장 짧은 거리였습니다. 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녔던 그 시절의 국민학교인데 월곡초등학교 3개 분교장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네, 저희 학교는 1954년에 3개 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1999년에 3개 분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언제 다니신 거죠? 1970년대인데 1976년에 저희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님도 보시면은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하실 것 같아요. 야. 그 시절 도화지나 크레파스 한번 제대로 가져가 본 적이 없던 소년. 가정 형편이 어려웠거니와 배울 여건도 마땅치 않아 학업을 포기할 지경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은사님이라고 제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학생 이재명의 그 어린 시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4년 차 되는 1975년도에 6학년 때 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죠. 네. 이제 통학 거리가 멀고 다니기가 힘들었고 또 집이 가난하게 살아서 또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민하고 늘 남을 배려했던 소년. 고단한 가정 형편에 힘든 점도 참 많았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줬던 선생님은 그때의 기억이 사진 속 추억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으로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산에 이제 불을 지르고 평평한 곳에 거기서 이제 밭을 일구어 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을 화전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수익이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게 살았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쩌면 좀 이게 기가 죽고 뭐 이렇게 풀이 죽을 수 있는 그런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렇진 않았고 자기 할 일 꿋꿋하게 하고 씩씩하게 하고 뭐라고 할까 이제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머리도 마음도 꽉 차 있던 소년. 살아가면서 그 남은 부족함도 채우고 미래의 꿈도 착실히 꾸려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누구신 거예요? 이 대통령 마을 옆에 같이 함께 사는 또 학교의 모교의 선배 육혜미의 김창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성남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어머니는 아버지 계시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매일 근무하고 돈 몇십원 받아가지고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또래 된 사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작심 먹고 바로 공부를 해가지고 100일을 작심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다시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공장에 다니면서 바로 돈을 조금 모으면서 바로 대학교 수능 시험을 치는데 300점 그때 만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초쪽에 280 이상을 좀 맞았답니다. 지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공부를 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또 4학년 마치고 사법고시에 도전해가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주경야독으로 일궈낸 사법고시 합격. 이제는 조금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인권 변호사로, 시장으로, 도지사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해 나갔는데요. 그 중요한 변곡점에서 꼭 한 번씩 찾은 안동. 그에게 안동은 새로운 시작에 마음을 다잡는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의 고향인 안동에 와서 생가도 둘러보고 다니셨던 학교에도 가보고 가까이 지냈던 지인분들을 만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5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삭골마을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젠 더 큰 무대에 올라 모두의 꿈과 함께하길 기대해봅니다. 아우, 이제 꽃만 보면 지나칠 수가 없어. 아, 꽃은 이쁘긴 하나 핸드폰 사진첩에 꽃사진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건 어딘지 모르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꽃처럼 아름다운 저인데 어떻게 오늘은 꽃사진 말고 제 사진 좀 찍어볼까요? 물론 평범한 사진은 아니겠죠?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데 이왕이면 특별하게 남겨봐야죠.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첫 번째 사진관. 베스트 컷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소품과 의상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이색 사진들을 좀 남겨보고자 왔는데 사진관은 뭐 그 어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스튜디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사진관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는 햇볕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고요. 자연광 전문 사진관입니다. 사진관 한쪽,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볕. 바로 이 자연광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곳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 알록달록한 꽃이 더해집니다. 따뜻한 느낌의 노란 꽃, 강렬한 느낌 나는 붉은 꽃. 최근에 이제 시작하게 된 분홍 보라꽃입니다. 완전 예뻐. 뭔가 그 투명하면서도 그 맑고 고운 영혼을 이렇게 지금 이 사진 속에 담아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꽃들 좀 봐봐. 저 좀 오늘 꼭 남겨야겠어요. 저의 선택은 노란꽃. 작가님이 세팅을 하실 동안 저도 준비에 좀 나섰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꽃단장은 필수잖아요. 그래야지 이 원본이 잘 나와야 원판이 좋아야지 사진도 잘 나오는 법이니까. 어떻게 저 좀 화장 잘 먹었어요? 위치를 잡아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막상 자리에 앉으니까 어찌나 떨리던지. 일단은 테스트부터 합니다. 네. 찍어볼게요. 저 보시고. 가슴 어깨를 펴고.
지금 아주 좋아요. 이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꽃 프로필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이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남기려는 분들이 주로 선택한다는데요. 오, 잘 이끌어주세요. 아주 하나하나. 작가님의 코칭 덕에 많이 자연스러워진 포즈. 뷰티 모델에도 도전해봅니다.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 컴퓨터로 옮겨서 같이 베스트 컷 고를까요? 네. 요건 어떠세요? 이것도 좋아요. 오. 요거 괜찮으세요? 미세한 차이인데도 사진에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짜자잔! 제가 고른 베스트 컷들 어떤가요? 대박! 어머, 이거 저예요? 대박! 오늘의 저를 무슨 일이야? 완전 마음에 쏙 들어요, 진짜. 이 꽃과 함께한 사진이 인물을 이렇게나 확 살려주네. 그냥 찍었던 일반 사진들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와, 이렇게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이 꽃 배경의 진가를 알게 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꽃을 활용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꽃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꽃을 쓰니까 인물을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취한다. 자, 이번엔 젊은 청춘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로 왔는데 사진 많이 찍는 이 대학생들인 만큼 여기에 또 이색 사진관이 있대요.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찍는 거지? 여기야, 여기. 90년대 스티커 사진의 유행을 이어받은 네컷 사진. 스티커 사진이 꾸미는 재미가 있었다면 네컷 사진의 매력은 바로 다양한 컨셉이랍니다. 아니, 그냥 알록달록 그냥 파란 배경, 빨간 배경, 하얀 배경 봤는데 오, 배경이 곰돌이야. 뭔가 아주 귀여운 버전으로 찍는 건가? 뀨! 다음은 외국의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떼온 듯한 컨셉의 방. 이번에는 알프스 열레이터. 컨셉에 맞춰가지고 이런 또 알프스 소녀가 될 수 있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뭘로 찍어보지? 여기는 컨셉 자체가 완전 이색적인 컨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컨셉은 다름 아닌 물고기 네컷. 아쿠아리움 아닙니다. 이곳 바닷속 아닙니다. 어항을 뚫고 찍히는 이색 사진. 바로 그런 곳이라고요. 곳곳에 물고기 네컷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유행은 유행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얼른 찍어봐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물고기 네컷은 물고기와의 호흡이 중요하더라고요. 물고기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포즈를 잡고 찰칵. 와, 특별해도 이렇게 특별할 수가 있어요. 마치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몽환적인 이런 느낌이 살아있는 게 아주 이색적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특별한 사진을 더더욱 특별하게 소장할 수 있는 법. 키링에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오, 아니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 그냥 즐거움에 또 추억이 있네. 어떻게? 저는 마음에 쏙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때 보여요? 부릉부릉! 다음 이색 사진가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셔왔지요. 가자, 붕붕아! 렛츠고! 여러분, 자동차 사진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큰
차부터 작은 차까지 문제없는 대형 스튜디오에 각종 촬영 장비까지. 자, 주인공이 입장하십니다. 어머, 살다 사진 찍으러 오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스튜디오 안까지 들어온 건 난생 처음이에요. 아니,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대체 어떤 사진관인 거죠? 네, 말 그대로 자동차를 찍고요. 자동차만도 찍고 또 자동차와 함께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탈 것들, 자전거, 모터사이클, 바이크 이렇게 아이들 킥보드까지 우와. 함께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좀 대형 스튜디오입니다. 아기자기한 다른 소품들을 활용할 법도 한데 이렇게 크나큰 대형 스튜디오에 자동차를 찍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조금 새로운 테마의 사진관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가족 앨범을 좀 보다가 옛날에 어렸을 적 저와 누나 그리고 가족들이 옛날에는 자동차에서 많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영감을 받고 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바이크 이런 분들한테 잠깐의 추억이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회사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를 예쁘신 타고 것 같아요. 촬영을 네. 다녔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차랑 사진 찍은 것도 참 재밌네. 그래도 이 차와 나의 또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좋으니까 작가님, 제가 이 차를 타고 많이 누비고 다녔거든요. 뭔가 그 역동적이고 뭔가 그 생생한 느낌으로 좀 포즈를 좀 취해봐도 될까요? 어서 빠르게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러 가야 된다고! 비켜! 가시죠. 저는 확실히 이런 느낌이 더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이 사진 하나로 이 차와의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기억이 담겨있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저는 제 차 끌고 다시 와서 한 번 더 찍어야겠어요. 어우! 특별하게 남기긴 이만한 게 없는데요? 붕붕이 끌고 오세요. 빵빵! 지금 이 순간을 개성 있게 남기는 방법. 딱딱하고 어색한 사진 말고 재밌고 이색적인 사진 어떠세요? 신명난다, 심금을 울린다. 국악은 물론 전통의 맛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고장, 레인보우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영동인데요. 지금부터 그 감동 속으로 함께 빠져봅니다. 얼쑤!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K-팝 하면 떠오르는 게 전 세계적인 열풍이잖아요. 그 원조가 어딘지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전통 음악 바로 국악입니다. 이곳은 국악의 성지 영동입니다. 들을수록 빠져드는 우리의 소리 국악. 국악 좀 안다는 분들은 벌써 이곳 어딘지 감 잡으셨죠? 국악의 숨결이 살아있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국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국악 체험촌. 우리나라 국악기를 연주 체험해보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체류형,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륵, 왕산악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개 박연의 고향, 바로 이곳 충북 영동입니다. 궁중음악을 집대성하고 악기 조율의 기준이 된 편경을 만든 국악의 아버지죠. 그런 영동에서 하는 국악 체험 더욱 특별하죠. 악기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저는 어떤 악기를 체험을 해볼 수 있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요? 가야금을 연주 한번 해볼까요?
이곳에선 가야금은 물론 검은고, 아쟁, 해금, 장구, 대금, 피리, 심지어 민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열린 배움의 공간이죠. 초보자도 가능해요? 저 여기 가야금 완전 처음이거든요, 선생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뒤에를 보시면 요거를 돌괴라고 하는데 이 돌괴가 오른쪽 허벅지 끝에쯤에 걸리게 한번 올려놔 볼까요? 그다음 이 12줄을 받치고 있는 이 12개의 발을 기러기 안 발족자를 써서 안족이라고 해요. 안족. 네. 그다음에 요 줄을 받치고 있는 얘를 현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 날을 들어서 여기 현침의 바깥쪽에 대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연주를 할 거예요. 뜯고 튕기고. 가야금 소리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사실 국악기를 직접 접해볼 기회 흔치 않은데요. 하나하나 배워가며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깊고 단아한 울림에 자연스레 빠져들게 됩니다. 쾌감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근데 손가락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선생님, 국악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타악 강사잖아요. 네. 사실은 청각 장애인들을 접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울림이 있는 악기를 좀 해서 같이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장구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쿵따닥 쿵딱 신명나는 우리가락의 중심 장구는 흥을 이끄는데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절로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마성의 악기. 짧은 시간에 완벽히 익히긴 어렵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을 지녔답니다. 마음이 훌쩍 나면서도 너무 재미있는. 그렇죠. 한 분이 와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기 한 80명이 들어와서 치잖아요. 심장이 바운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울림이 있는 소리를 찾다 만난 장구.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한 소리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즐거움 느껴지시나요? 북과 함께 땅의 소리라 불리는 장구는 화합을 위해 선택한 악기였고 그 선택 덕분에 인생이 흥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선생님, 장구 연주하는데 무슨 천둥번개가 치듯이 제가 속이 다 후련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후련한 소리를 들려드릴까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에는 지금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저 따라오실까요? 큰 소리라니 국악 감상이라도 하러 가는 걸까요? 우와! 북 아니에요, 북? 맞습니다. 엄청 큰데요? 지름 5.5m, 길이 6.4m, 무게만 무려 7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북, 바로 천고입니다. 우와, 엄청 커요, 엄청. 우와, 정말. 제가 한 10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와. 그러게요, 엄청 크네요. 하늘 천 북꽃자를 써서 하늘의 내 마음을 알린다는 북입니다. 2010년도에 제작이 돼서 201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북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북이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3번을 치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북을 두드리면 청명하고 웅장한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MC 킴, 꽤 진지해 보이죠? 거대한 북에서 나오는 이 웅장한 울림이 느껴지십니까? 저 가벼운 마음으로 북을 쳐도 이 한 번의 이 울림 때문에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 진짜 닿을 것 같아요. 잘 비셨습니까? 그럼요. 세계 평화와 선생님의 건강은 2번째 소원이고 제 첫 번째 소원은 제 마음속에 있답니다. 자세를 보니까 정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근데 이곳에 또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악기를 연주 체험해봤잖아요. 네네. 이제는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요? 네. 이곳은 난계 국악기 체험촌입니다. 국악기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국악 장인들이 직접 가야금과 검은고, 아쟁, 해금, 북, 장구 등 전통악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악기 제작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답니다. 오늘 만들기 체험할 전통 국악기는 뭡니까? 가야금인데 일명
묵금이라고 하고 또 전통 최초 가야금이에요. 야, 우리 장인님과 함께 가야금을 만든다니까 제가 벅차오르는데, 근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긴 한데요. 더 어려워요. 손이 더 많이 가고. 선생님 근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다 이걸 혼자서 다 해요?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봅시다. 가야금 한 대를 완성하는 데는 길게 7년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 과정을 축약한 미니 가야금을 만들어 봅니다. 국악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야,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뿌듯한데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배치해 놓는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귀여운 미니 가야금까지 만들게 해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 영동군에서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세계 국악 엑스포를 해요. 모든 우리 국민들도 이참에 우리 영동군에 와서 우리 영동군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실제 좀 느끼고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다양한 체험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꼭 체험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뭐가 떠오르시죠? 배가 고프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우리의 소리로 귀가 즐거웠다면 이제 속을 달래볼까요? 여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곳이 우리나라의 그 녹진한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가정집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기대되거든요. 네네. 포근하면서.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만나는 맛. 육수 넣은 뚝배기에 두부와 채소, 장 넣고 자글자글 끓여내는 청국장입니다. 그리고 밥도둑 한 뚝배기도 같이 준비돼 있는데요. 우와, 엄청 푸짐하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게 이거는 빨간 거 뭐예요? 시래기장입니다. 시래기장이요? 네네.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 청국장에 밥 한 공기, 칼칼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시래기장에 밥 한 공기, 이건 기본이잖아요. 어떠세요? 국물이 약간 있는 청국장이라서 그런지 청국장 그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만한 맛이고, 네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전날에 숙취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스트레스 받은 게 있다든 무조건 이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일 직접 만드는 반찬은 거둘 뿐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만난 전통의 맛, 매콤하면서 깔끔한 밥도둑 시래기장에 직접 띄운 메주콩이 우려낸 깊고 진한 청국장까지 든든히 맛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소리 국악과 그리고 우리의 전통의 맛 청국장과 시래기장을 맛봤는데요. 함께 우리나라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것을 느끼고 싶다. 이 영동으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어서 오세요. 헐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 그게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영동군, 레인보우처럼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영동에서 흥겨운 우리 가락과 구수한 맛에 빠져보세요. 얼쑤!